할머니가 죽고 나서야 이 지역은 자기 집안 어른이 교통사고로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비통함조차 짓밟아버린 고성이의 악독한 만행이 도대체 어디까지였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보시죠. 장례식장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접혀 올라간 의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고요. 대기실 한쪽 의자에는 이상철이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맞물려 있었습니다. 33년을 한 회사에서 버티고 부모 부양하고 자식 셋 키우고 이제 좀 쉬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정년 퇴직하고 아들 독립 문제로 마음 졸이고 이제는 노모 발인까지 마친 직후였습니다. 아버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부르며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지혁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힘이 조금 덜 실려 있었는데요. 괜히 밝게 말하면 그게 더 예의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평평한 톤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철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느리게 움직이더니 겨우 아들 얼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왔냐? 이상철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잠깐. 이지혁이 어색하게 손에 쥔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늘 중으로 들렀다 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상철이 눈썹을 조금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또? 이상철이 피곤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고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혁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한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다가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상철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다녀와라. 운전 조심하고. 이상철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이상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이상철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이지혁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나한테도 얘기해라. 이상철이 애써 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거 혼자서 상상만 하다가 밤새는 스타일이다. 이상철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이지혁이 끝에 차분한 말투로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 상담실. 작은 탁자 위에 서류 몇 장과 찌그러진 종이컵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장례식장에서 쓰던 국화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지혁 씨 맞으시죠? 중년 형사가 먼저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지혁이 짧게 대답하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고 조웅래 어르신 교통사고 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형사입니다. 형사가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장례 중이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죄송합니다. 형사가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약간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일이니까 알아야죠. 이지혁이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서류철을 한번 넘기더니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택시 차량 기본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기사분 진술에도 나와 있고 정비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택시는 다 달려있죠. 이지혁이 짧게 맞장구 치듯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이지혁 얼굴을 살핀 뒤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데요. 형사가 단어를 한번 끊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형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지혁이 나직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한 글자 안에 무슨 말씀이세요부터 장난하시는 거조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만 빠진 게 아니고요. 형사가 다시 강조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본체 자체가 없습니다. 기사분 말씀으로는 사고 나기 직전까지 분명히 달려 있었다고 하십니다. 형사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지혁이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누가 사고 나고 나서 떼어갔다는 말씀이세요? 이지혁이 형사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네, 형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정리, 견인,
보관소 입구까지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없어질 상황은 아닙니다. 형사가 말끝을 고르게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의자에 조금 더 기대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고 난 뒤에 누군가가 블랙박스를 의도적으로 떼어갔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형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교통사고로만 볼지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지 저희도 좀 신중해지는 상황입니다. 형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지혁이 입술을 한번 세게 깨물고 나서야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분한테까지 미움을 살 일이 있었을까요? 이지혁이 스스로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부분은 유가족 분이 더 잘 아시겠죠. 형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겁니다. 혹시 최근에 어르신께 이상한 전화가 왔다든지 수상한 만남,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든지 그런 게 있으셨는지요? 형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이지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시니어 모델 도전한다고 집을 나설 때 할머니가 유난히 들떠있던 얼굴. 오늘만큼은 호사를 누려보자. 고 하던 말투. 그리고 같이 타고 갔던 김다정의 웃는 얼굴. 누군가와 큰 싸움을 하거나 원한을 살 만큼 살벌하게 살았으면 차라리 덜 억울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이지혁이 결국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남 욕도 제대로 한번 안 하시던 분이라서요. 이지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기로 꼭 연락 주세요. 형사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형사가 명함을 쥔 손을 거둔 뒤 말을 이었습니다. 차량은 현재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혹시 직접 보시고 싶으시면 유가족 분이시니까 입회하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지혁이 명함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님. 이지혁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힘든 시기이실 텐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유가족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섬세하게 주변을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이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든지요.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장례식장에서 울리던 종소리보다 훨씬 크게 이지영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옥래와 함께 택시를 탔던 김다정이 여전히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하얀 병실 문 앞에서 이상철이 한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멀리서도 보일 만큼이었는데요. 아버지, 복도 쪽에서 걸어오던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왔냐? 이상철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서는 뭐래냐? 이상철이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이지혁이 대답을 아끼듯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부터 뵙고 얘기 드릴게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넘겼습니다. 그래. 이상철이 짧게 대답하더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정이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상철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침대 위에 누워있던 김다정이 놀란 듯 둘을 바라봤습니다. 팔에는 깁스, 목에는 보호대, 이마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왔어요? 김다정이 힘을 조금 주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지혁이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다정아, 많이 아프지는 않냐? 이상철이 침대 곁 의자에 앉으면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죠 뭐. 김다정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가셨어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상철이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골라준 사진으로 영정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젊어 보이시더라. 어머니가 보시면 되게 좋아하셨을 거다. 이상철이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다정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호사를 누려보자고. 내가 이제 모델 데뷔도 했는데 택시 타고 백화점도 가보고 옷도 하나 사입고 며느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올 거다고. 김다정이 조응래 목소리를 흉내내듯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그랬어요.
김다정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모델 데뷔를 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다정이 기억을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더니 김다정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불빛이 확 들어왔어요. 김다정이 이불을 꽉 쥔 손에 힘을 더 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시면서 다정아하고 부르셨는데 그 다음은 소리랑 충격밖에 기억이 안 나요. 김다정이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까 경찰서에서 들었던 형사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블랙박스를 누가 떼어갔다. 하지만 이상철은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김다정 마음이 또 한 번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김다정이 문득 떠올린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여보. 김다정이 이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뭐가? 이상철이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택시 타기 전에요. 김다정이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잠깐 멈춰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내가 이제야 전화해서 미안하네 그러면서 목소리가 되게 반가운 사람한테 하는 말투였어요. 김다정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철수 친구라고만 하셨어요. 김다정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옛날 그 친구 말이야. 이러시면서 오늘 가는 김에 들러볼 수 있으면 들러보자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김다정이 기억나는 대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철수 친구. 이상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분 누구예요? 김다정이 이상철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AP 다닐 때 같이 일하던 형 같은 사람이야. 이상철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조금 많았는데 회사 비리 터졌을 때 윗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잘린 사람. 이상철이 오래된 이야기 꺼내듯 설명했습니다. 그 내부 비리 얘기하던 그분이에요? 김다정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이상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돈 돌려먹고 장난치던 거, 이건 아니다고 제일 먼저 소리치던 사람이었지. 자료 모아서 들이밀다가 윗사람들한테 찍혀서 그대로 나간 사람. 이상철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걸려요. 김다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쇼핑하러 나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 일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러 가려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상철이 길게 숨을 내쉬며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아들인 이상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장례식에서 가져온 국화 몇 송이가 아직도 물컵에 꽂혀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수빈이 꽃대를 잘라 작은 유리병에 옮겨 심고 있었습니다. 오빠, 경찰서는 뭐래? 이수빈이 꽃가위를 움직이면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뭐라긴. 이지혁이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타신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었대. 이지혁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 것 같고. 수빈이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택시는 다 달려있잖아. 그 다음은? 수빈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대. 이지혁이 짧게 말을 던졌습니다. 메모리 카드만 빠진 게 아니고 본체째로 사라졌대. 이지혁이 형사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꽃가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없다니, 그걸 왜 가져가? 수빈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고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야? 수빈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나고 견인되는 사이에 누가 떼어갔나 본데 아직 누군지는 모른대. 이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수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로 누가 작정하고 없앤 거네. 우연히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빈이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형사 말도 거의 그렇게 보더라.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한테까지 미움을 샀다고. 수빈이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악행을 해도 멀쩡히 잘만 사는데 왜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일이 생겨. 진짜 불공평해. 수빈이 억울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이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머니 사고 난 차 직접 보러 가 보려고. 이지혁이 결심을 꺼냈습니다. 오빠 혼자? 수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병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너는 그냥 여기 있어. 할머니 방 정리나 좀 도와주고. 이지혁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싫다고 해도 어차피 갈 거지? 수빈이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이지혁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수빈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꽃가위를 다시 집어들고 국화 잎을 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럼 하나만 약속해. 수빈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뭘? 이지혁이 되물었습니다. 오빠 혼자서 막 다 떠안지 말고. 수빈이 꽃을 만지던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 아버지 일, 엄마 일, 은호 언니 일까지 다 오빠 몫 아니야. 뭐라도 나오면 나랑 지환 오빠한테도 말해. 수빈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나도 뭘 정확히 아는 건 없으니까.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 카페 한쪽 자리.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지혁 씨 되시죠?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험에서 이번 사고 조사 맡은 김수철입니다. 보험 조사관이 명함을 내밀며 소개했습니다. 경찰 쪽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쪽에서도 조금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가족 분께 공유는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해 차량의 과거 사고 이력입니다. 조사관이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관이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에 AP 박진석 회장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뻔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 충돌은 안 일어났고 당시 회장님 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서 보험 처리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내부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사관이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차량요? 이지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같은 도로, 같은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면 두 번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차량이 같은 집안 주변에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조사관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고를 다 음모로 보진 않습니다. 조사관이 전제를 깔듯 말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장님 댁 주변을 대상으로 한 집요한 접근 같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내부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 회장님 쪽에는 아직 안 알리셨습니까? 이지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아직은 아닙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도 더 봐야 하고요. 저희가 섣불리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괜한 파장이 클 수 있어서. 하지만 유가족 분은 알고 계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먼저 공유드리는 겁니다. 조사관이 말끝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혁이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기록 사본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지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개인용으로 보관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걸 근거로 따로 움직이실 땐 경찰 쪽과도 꼭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관이 주의를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혁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카페 문을 나와 차에 올라탄 뒤에야 이지혁은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성재. 통화 버튼을 누르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혁아. 박성재가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는 좀 정리됐냐?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거의 끝났어.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른 가시고 나면 며칠은 멍하더라. 박성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너 목소리가 딱딱하다. 무슨 일 있냐? 박성재가 바로 눈치를 채며 물었습니다. 너희 집. 이지혁이 잠시 침을 삼킨 뒤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누가 노리는 것 같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박성재가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곧바로 진지하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혁아. 박성재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대답부터 해. 이지혁이 짧게 잘랐습니다. 있어, 없어. 이지혁이 딱 잘라 물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이 회사가 하나냐, 계열사가 하나냐.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회장 집안 싫어하는 사람 셀 수가 있겠냐.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부터 하냐고. 박성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사고 낸 차 있지.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박성재가 목을 한번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차가 몇 달 전에 회장님 차랑 접촉사고 날 뻔했대. 이지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험 조사관이 직접 기록 들고 나한테 보여줬어.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잠시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진짜냐? 박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난으로 들려? 이지혁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자료, 나한테도 좀 보내줄 수 있냐? 박성재가 잠시 뜸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안팀 통해서도 찾을 수는 있겠는데 내가 본 그 그대로 보고 싶다. 박성재가 진심이 느껴지게 말했습니다. 보내줄게.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대신 너도 뭐 알게 되면 나한테 숨기지 마. 이지혁이 단단하게 덧붙였습니다. 야, 박성재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일인데 내가 그걸 왜 숨기냐. 박성재가 애써 평소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서 머리 좀 복잡할 뿐이지. 박성재가 마지막 말을 낮게 삼켰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박성재는 바로 회사로 향했고 보안팀, 법무팀, 재무팀을 차례로 호출했습니다. 그 표정은 이제 곧 자기 인생의 판을 통째로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이지혁은 조용히 조옥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서랍장 안에서 오래된 폴더폰 하나를 발견했을 때 손에 쥔 순간부터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끝까지 이거 쓰셨네. 이지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적처럼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자 맨 위에 낯선 이름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철수 친구. 통화 시간은 사고 나기 딱 1시간 전. 아버지. 이지혁이 폴더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며 불렀습니다. 왜? 이상철이 소파에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폰이에요. 이지혁이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철수 친구네요. 병원에서 어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지혁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폰 맞네. 이상철이 휴대폰을 받아들여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친구라. 이상철이 아주 낮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예전에 AP 다니실 때 같이 일하셨던 그분 맞아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상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돈 장난치던 거 들이받다가 회사 나온 사람. 윗선 비리 얘기하던 그 사람이야. 이상철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사람한테 지금 와서 다시 연락을 하셨다. 이지혁이 폴더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비리를 덮으려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폭로를 하려다 사고를 당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추측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철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흉을 남 앞에서 한 번도 안 보이셨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론 내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당한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계셨겠지. 이상철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편이기도 하지만 진실 편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지혁이 조용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말에 이상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시각 병원 다른 층.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죄책감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야, 지은호. 한우진이 침대에 기대 앉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특유의 장난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왜? 지은호가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살려놨더니 입은 더 세졌네? 지은호가 일부러 툭 쏘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미친 거 맞지? 한우진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라고 간까지 떼어주냐? 한우진이 반쯤은 농담처럼 반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는 넌 진짜 죽을 거면서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져? 지은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그 편지 찢어버리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지은호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단 생각은 했거든. 한우진이 천장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덜 무서웠어.
한우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고성이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살아남는 게 죄 같아서. 한우진이 느릿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 인간은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죽어버리는 건 더 싫었어. 지은호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해 줬다고?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쌍둥이라서? 친구라서? 불쌍해서? 한우진이 일부러 꼬투리 잡듯 물었습니다. 다. 지은호가 잠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쌍둥이라서도 그렇고 친구라서도 그렇고 그냥 내가 죽는 꼴은 진짜 보기 싫어서.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딴 말 하지 마라. 한우진이 눈을 감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울 것 같잖아. 한우진이 장난처럼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울어도 되는데? 지은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나밖에 없는데 뭐. 근데 내가 울면 또 이지혁 선배가 놀리겠지.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쟤 원래 이런 애냐? 이러면서. 지은호가 상상하듯 말했습니다. 선배? 한우진이 눈을 뜨며 되물었습니다. 응, 이지혁 선배.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복도에 서 있었어. 문틈으로 살짝 보이던데? 한우진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은호가 깜짝 놀라며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에 익숙한 실루엣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복도 끝 벽에 기대 서 있던 이지혁은 병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과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잠시 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지은호가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나와서 문을 살짝 닫으며 불렀습니다. 이지혁이 벽에서 몸을 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은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편지 찢어버릴까 참았다 그 소리 할 때쯤? 이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부터였을 수도 있고. 이지혁이 애매하게 덧붙였습니다. 몰래 다 들었네 완전. 지은호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몰래가 아니라 그냥 여기 서 있었을 뿐이야. 이지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지은호 표정이 문득 가라앉았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이지혁이 시선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뭘? 이지혁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고성의 아줌마는 평생 용서 못할 것 같고. 지은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또 자기 혼자 죄책감에 찌들어 죽을 것처럼 굴고. 그렇다고 갑자기 가족이에요. 이럴 수는 더더욱 없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지은호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이지혁이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언제요? 지은호가 되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이고 누가 딸이고 다 떼고. 지은호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그게 먼저라고. 이지혁이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자기 할머니 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더 걱정인데요. 지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로 튀어? 이지혁이 피식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선배도 힘들잖아요. 지은호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내드리고 어머님 다치시고 근데 선배는 자꾸 제 얘기만 들어줘요. 이상해요 그거. 지은호가 서운함을 섞어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나만 하면 되거든. 이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뭔데요? 지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실. 이지혁이 단단하게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뭘 지키려고 했는지, 어떤 싸움을 시작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지, 그거 끝까지 보는 거. 이지혁이 자기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선배, 벌써 뭐 찾은 거예요? 지은호가 바로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조금.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말해줘요. 지은호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싫은데. 이지혁이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왜요? 지은호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도 머리 복잡하잖아. 이지혁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내 복잡한 사정까지 얹으면 사람 터진다. 이지혁이 반쯤 농담처럼 반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멘탈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지은호가 삐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상해서 그렇지. 이지혁이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일단 내 몸부터 완전히 나아. 고성이도 회장님도 내 출생의 비밀도 다 나중에 같이 풀어보자. 이지혁이 조금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요? 지은호가 살짝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지혁이 짧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혼자 파다가 또 쓰러지면 누가 나한테 잔소리해. 이지혁이 일부러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작게 웃더니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선배. 지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오래 이지혁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결국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고 택시를 직접 보기로. 형사님, 혹시 사고 차량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이지혁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유가족 분이시니까 입회하에 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차량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상한 점 보이시면 말씀만 주세요. 형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차량 보관소로 이동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입니다. 형사가 차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운전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보자 낯선 차량 냄새 사이로 어디선가 익숙한 비누 냄새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앉아 계셨던 자리. 이지혁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유리 위쪽, 거기에 분명 무언가가 달려있다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보였습니다. 작은 나사 구멍과 끊긴 전선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여기 진짜로 달려있었네요. 이지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떼어간 흔적은 확실합니다. 형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고요.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안쪽 조금 더 봐도 되겠습니까? 이지혁이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부품을 빼거나 힘주어서 잡아당기지만 마세요. 형사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지혁은 운전석 바닥, 페달 주변, 시트 아래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손가락을 틈 사이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잠깐만.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운전석 시트와 콘솔 사이 좁은 틈에서 손톱만 한 검은색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이지혁이 손바닥 위에 물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같네요. 이지혁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지혁이 손바닥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잠깐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식 증거품으로 수거해야 합니다.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사 손에 카드를 넘겼습니다.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본 파일을 유가족 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형사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 씨. 형사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안 영상 중 사고 직전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유가족 입회하에 같이 보는 게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형사에게서 전달받은 사본 파일을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 담았습니다. 영상 파일 목록에서 사고 당일 날짜와 시간이 찍힌 파일을 찾았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그 파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거 열면 이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결국 이지혁 손가락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더블 클릭. 화면이 어둡게 변했다가 곧 택시 앞유리 너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신호등, 가로수, 오가는 차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 그리고 몇 초 뒤 화면 위쪽에 강한 헤드라이트가 찍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는 이상하리만큼 일정한 거리만 유지한 채 계속 택시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해 차량이겠네. 이지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 오른쪽 아래 녹음 표시가 깜빡이던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잡음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못 막으면 다음엔 회장님 차를 치라고 했잖아. 여자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볼륨을 더 올리자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그 여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돈 내가 다 받아내야 되니까 이 일 깔끔하게 마무리해. 끝까지 흔들림 없는 어조였습니다. 익숙한 억양이었습니다. 어디서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목소리. 고성이. 이지혁이 이를 악문 채 이름을 뱉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구나.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곧이어 브레이크 소리, 욕설. 강한 충격과 함께 화면이 격하게 흔들리더니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할머니가 사고 직전 마지막으로 들었을지도 모를 목소리가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이 이지혁 가슴을 찢어놓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보험 조사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에 회장님 차를 들이받을 뻔한 적이 있다. 진짜 목표는 조옥래도 김다정도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노린 거였네. 이지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할머니가 끼어버린 거고. 이지혁이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영상 창을 닫고 노트북 화면을 잠시 꺼둔 뒤 이지혁은 한동안 둘러앉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아, 진실은 숨기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내 모습은 보기 싫다. 어디선가 어머니 대신 늘 등을 떠밀어 주던 조옥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이지혁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기진 않을게요. 이지혁이 결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그는 영상 파일 4본을 작은 USB 하나에 옮겨 담았습니다. 전송이 끝난 뒤 USB에 작은 라벨을 붙였습니다. 옥래 사고 영상. 손글씨는 조금 삐뚤었고 볼펜 잉크는 군데군데 번졌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대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지혁이 USB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보셔야겠네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서 박진석 회장님 이름을 찾아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지혁입니다. 고 조옥래 여사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직접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사분들 앞에서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여러 번 고쳤다가 지운 끝에 이지혁은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뜨는 순간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USB 하나가 자기 인생도, 회장 집안의 인생도, 그리고 고성이가 집착해온 화려한 날들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할머니. 이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거 제가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이지혁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의 희미한 불빛과 작은 USB 하나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밤 이지혁이 중얼거렸던 그 한 문장은 오랫동안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 USB 하나를 쥔 채 박진석은 생전 처음으로 손이 떨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예, 회장님. 이지혁이 전화를 받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USB 가지고 있지? 전화 너머로 들리는 박진석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박진석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안으로라도 직접 찾아뵙고.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 박진석이 끊어 말하듯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봐야 할 문제 같으니까. 박진석이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지혁이 곧장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멍하게 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난 뒤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사람 몇의 인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이지혁이 작게 중얼거리며 USB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AP 본사 회장실.
두꺼운 방음문이 닫힌 안쪽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벽면 책장과 거대한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왔습니까? 박진석이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지혁이 허리를 약간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앉아. 박진석이 손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지혁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둘 사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책상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USB.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지혁이 준비해온 USB를 양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받아들고 한번 눈으로 굴려보았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들어있을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혁아. 박진석이 갑자기 부르듯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지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는 이미 다 봤냐? 박진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이지혁이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나오냐? 박진석이 눈동자를 가늘게 줄이며 물었습니다. 고성희 여사님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지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직접 보시면 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래. 박진석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등에는 힘줄이 살짝 솟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택시 앞유리, 그 뒤를 바짝 쫓아오는 차량 한 대, 그리고 잡음 사이로 또렷하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못 막으면 다음엔 회장님 차를 치라고 했잖아. 익숙한 억양이었습니다. 집에서, 식탁에서, 이사회장에서 수십 번도 넘게 들어왔던 목소리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당신이 약속한 돈 내가 다 받아내야 되니까 이 일 깔끔하게 마무리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금 들은 걸 오해라고 말하기에는 목소리도 말투도 내용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알고 있냐? 박진석이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담당 형사, 그리고 보험 조사관 정도입니다. 이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상 원본은 경찰 쪽에 있고 이건 사본입니다.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성인은? 박진석이 이번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은 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헛웃음 같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도 대충 알지.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신,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이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박진석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했지. 첫 번째 그 여자 바람 피운 거 알았을 때. 다른 건 다 눈 감아도 그건 못 견디겠더라. 박진석이 지난 일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박진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 감지 않겠다고. 박진석이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혁아. 박진석이 이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부부 싸움 문제가 아니다. 박진석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이 내 할머니가 내 아내가 시킨 짓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얘기잖아.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 이지혁이 어렵게 인정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린 건 나였고 박진석이 냉정하게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이 보여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혁아. 박진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거 나 말고 누구에게든 먼저 가져갔으면 나 너 그대로 잘랐을 거다.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근데도 나한테 먼저 가져왔지.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장님이시니까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저도 진짜 주인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진석의 눈빛이 기어이 결정을 내린 사람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회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예? 이지혁이 되물었습니다. 이거 내 서재에서 혼자 보고 끝내면 안 된다. 박진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사 어른들, 이사들, 고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 손으로 틀 거다. 거기서 확인할 거고 거기서 정리할 거다. 박진석이 결심을 밝혔습니다. 회장님. 이지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박진석이 바로 끈뜻 대답했습니다. 근데 더 더러운 건 뭔지 아냐? 박진석이 눈웃음도 없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회장님?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정리 안 하면 언젠가 우리 회사, 우리 집안 통째로 무너질 거라는 거다.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칼을 쥐고 있을 때니까 손 떨려도 내려쳐야지. 박진석이 깊게 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지혁이 단단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같이 봐라.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니까.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AP 본사 보안팀 내부 서버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이게 진짜냐? 박성재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에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재무 자료와 출처가 애매한 자금 흐름이 정리된 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고 차량 명의와 렌트 회사, 그리고 그 뒤에서 돈을 대는 실소유주 리스트가 함께 정리돼 있었는데요. 그 리스트 가장 끝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희. 어머니 이름이 왜 여기에 찍혀 있는 건데.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 집안에 보복하려는 쪽에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해보려 했던 스스로의 기대는 자료를 파면 팔수록 완전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골드바 구입 기록, 익명 기부 형식으로 빠져나간 돈. 그 모든 줄 끝에 늘 한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나 진짜 미쳤지. 박성재가 이를 악물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하면 아버지도 같이 흔들릴 거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모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두 번째 결혼만큼은 따뜻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항상 가족들에게 호탕하게 웃어주던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박성재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역. 보험 조사관이 보여줬다는 그 사고 이력. 가해 차량이 예전에 회장님 차도 노렸다는 기록.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 뒤에 고성이라는 이름. 이미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박성재가 통화를 마친 뒤 텅 빈 서버실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하나도 모르는구나. 박성재가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게 그를 더 죄책감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AP 임시 이사회 당일. 오늘 이사회 왜 이렇게 급하게 잡힌 거야? 한 이사가 복도에서 다른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회장님 표정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닌 듯 하던데. 다른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널찍한 이사회실 안에는 계열사 대표들, 사회이사들, 재무업무 책임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끝 VIP 의자에는 고성희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박자를 타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고성희가 옆자리에 앉은 박성재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박성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서 말이야. 고성희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중심 잘 잡아줘야 돼. 알지? 고성희가 가볍게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예, 박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어머니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성재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들 앉지. 박진석이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이라고 해서 미안하네. 박진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이 회사를 진짜 내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믿고 얘기하겠다. 박진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실 뒤쪽 벽 근처에는 법무팀장 옆에 이지혁도 서 있었습니다. 정식 이사는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서 있어도 좋다는 회장 허락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다. 박진석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집안에서 좀 큰 사고가 하나 났다. 박진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까지 끝난 일이라 회사 일로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는데 조사 결과가 나와 보니 이걸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 박진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오늘은 누가 누구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다. 박진석이 전제를 깔듯 말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각자 본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다. 박진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자고. 박진석이 손짓으로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불이 약간 줄어들고 이사회실 앞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건 고 조웅래 여사가 타고 계셨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박진석이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전 마지막 몇 분. 박진석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자기가 찾은 메모리 카드, 자기가 건넨 USB, 이제 이 방 안모두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택시, 그 뒤를 바짝 쫓아오는 차량, 그리고 곧 이어지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못 막으면 다음엔 회장님 차를 치라고 했잖아. 순간 이사회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당신이 약속한 돈 내가 다 받아내야 되니까 이 일 깔끔하게 마무리해.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고성희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 미소 같은 것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조작이에요.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나라고 믿어? 나 목소리만 합쳐놓고 영상 얹어놓으면 그게 다야. 고성희가 박진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조용히 앉아.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호탕하던 그 목소리와는 다른 칼날처럼 날선 음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아내야. 고성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차를 치라고 시키겠어? 말이 돼? 고성희가 손을 부르르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박진석이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처음엔 나도 안 믿었어. 박진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이사가 눈치를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음성 감식이나 전문가 의견은? 그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해봤다. 박진석이 끈뜻 말했습니다. 원본 파일 경찰에서 확보했고 국과수도 거쳤다. 편집, 합성, 위조 흔적 없다. 목소리도 말투도 습관도 전문가 셋이 동시에 고성희 씨 본인이라고 결론 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성희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당신 나 못 믿어? 고성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국과수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성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성희가 눈을 크게 뜨고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의 화려한 날을 망친 사람은 바로 내 아내 고성희였다. 박진석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사회실 곳곳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부로 고성희는 회사 내 모든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표이사 배우자로서 행사하던 모든 영향력도, 이사회 참석 권한도, 회사 자금 접근 권한도 전부 회수한다. 박진석이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거야. 나 없으면 이 회사 대회 이미지 어떻게 버텨낼 건데. 고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지? 박진석이 쓴 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이미지 타령이 먼저 나오냐. 박진석이 눈빛을 곤두세우며 말했습니다. 죽인 적 없어. 고성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원래 노린 건 당신이었어. 지역 할머니는 그건 그냥 사고였다고. 고성희가 흥분해서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사회실 공기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그래, 그게 더 나쁘지. 박진석이 점점 더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려던 사람이 결국 엉뚱한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그건 사고였어요라고 말하는 건 살인자보다 더 비겁한 짓이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자기가 방금 입 밖으로 뭐라고 내뱉었는지 깨달은 듯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형사 둘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 씨, 형사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웅래 교통사고 관련 살인미수 및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형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서. 고성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되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행하셔서 들으시죠.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자 고성희가 격하게 저항했습니다.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여보, 당신 뭐라고 좀 해봐. 고성희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수갑 채워라. 박진석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망설임 없이 고성희 두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이사회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야, 고성희가 절규하듯 불렀습니다. 너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고성희가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박성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마지막 존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회실 바깥 복도. 문이 열리며 수갑을 찬 고성희가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잡혀가네. 지강호가 복도 벤치에 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TV 생중계라도 보는 것처럼 멍하니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슴속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누나 설득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5억. 거절하려다가 결국 통장에 꽂힌 숫자를 보고 눈이 돌아갔던 자신. 그리고 그 돈을 받고도 누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던 지난 며칠.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 사이에서 버둥거리던 고성희가 우연히 지강호 눈과 마주쳤습니다. 너, 고성희가 이를 드러내고 낮게 말했습니다. 넌 나 모르는 사이야. 알겠지? 고성희가 마지막까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지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 한 번 잘못 받으면 인생이 같이 끌려 들어간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미 몇 번이나 지강호를 향해 울면서 버럭했던 정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나한테 말해야겠는데. 지강호가 입술을 떨며 혼잣말했습니다. 나 진짜 미친 짓 했다고. 지강호가 이 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강호는 더 이상 복도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수갑 찬 줄 아는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 이사회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방 안에는 박진석과 이지혁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박진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지혁이 정면에 앉아서 대답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착한 척하는 아내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다.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친다. 박진석이 팔을 한번 털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계신 게 훨씬 낫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그렇게 믿어야지.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갑자기 예상 밖의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혁아.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미안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지혁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사람이 내 할머니를 죽이려 한 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박진석이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착해서다. 박진석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일에 내가 너무 많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라.
이지혁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지혁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성격의 중간에 손 떼면 오히려 불안하겠지.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저 성재입니다. 문 밖에서 박성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성재가 조용히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박성재가 낮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앉아. 박진석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도 같이 있어라.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예,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두 사람 사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정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사회 수고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박성재가 힘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하셨죠. 박성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성희, 아니 고성이란 여자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오늘부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어머니 소리하지 마라. 박진석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넌 우리 집 자식이고 내 친어머니는 따로 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필요 없다. 박진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성재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지혁이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려면 해라. 박진석이 자리를 뜨지 않은 채 허락했습니다. 이 일은 셋 다 같이 들어야 할 얘기 같으니까.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두 손을 비비며 말을 고르더니 결국 이마를 짧게 짚었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지혁아, 박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이지혁이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 오늘 처음 알았지? 이 사고가 우리 집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 박성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보험 조사관 통해서 가해 차량이 예전에 회장님 차도 노렸다는 건 며칠 전에 알았고요. 이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여사님 얘기는 영상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좀 더 일찍 알았어.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뭐? 이지혁이 눈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회사 내부 교통사고 기록 보안팀 자료. 보면 볼수록 이상해서 내가 먼저 들여다봤거든. 박성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페이퍼 컴퍼니 뒤에 고성희 이름이 있는 걸 며칠 전에 이미 봤다. 박성재가 고백했습니다. 이지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희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한 번 더 배신당하면 진짜로 무너질까봐. 잠깐만 정리하고 말씀드리자고. 그렇게 밀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지혁한테 뒤늦게 잡힌 셈이지. 박진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박성재가 다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할머니 일인데 나는 이미 어머니가 끼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너한테 말을 못했어. 박성재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해도 할 말 없다.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만해라. 박진석이 중간에 끊으려 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직접 말해야 됩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저는 지혁의 얼굴을 평생 못 볼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냐? 이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4일 전? 박성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보험 조사관 얘기 꺼내기 하루 전날.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하루. 이지혁이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길게 보면 며칠 안 될 수 있다. 이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장례 치르고 아버지 어머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이 일 파고 있을 때 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네. 이지혁이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미안하다.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 오늘만 세 번째 들은 것 같습니다. 이지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고, 이제 넌 또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지혁이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난 한 번은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박성재가 말끝을 떨며 말했습니다. 뭘?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화났다는 말. 박성재가 웃다가 금방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나 비겁했다고, 쓰레기라고. 그렇게라도 욕해야 나중에 우리 둘이 볼 면목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박성재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듯 말했습니다. 잠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났지. 이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났고 실망했고 너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생각까지 했다. 이지혁이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박성재는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근데 성재야. 이지혁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더 피해자인지 따질 단계냐. 이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지. 박성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아니 그 여자는 이제 법정에서 자기 목대로 벌받게 될 거고.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돌아올 수 없고, 회장님은 아내를 잃었고, 넌 어머니를 잃었고.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친구를 잃은 거냐, 아니냐. 그건 아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천천히 정해질 문제 같고. 이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지혁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책임질 만큼은 같이 책임져요. 이지혁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재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박성재가 겨우 말했습니다. 도망은 안 갈게. 도망가면 진짜 친구 잃는 거니까. 박성재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은 둘을 번갈아 보다가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둘이 싸울 시간에 앞으로 우리 집안이랑 회사 어떻게 지킬지부터 생각해라.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성이 하나 나가 떨어졌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 여자랑 같이 엮인 사람들, 돈 냄새 맡고 붙어있던 것들. 이제 슬슬 기어나올 거다. 박진석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안쪽은 더 단단해져야 되겠죠.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안쪽에 너 둘도 포함되는 거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회사 근처 작은 옥상 휴게 공간, 도시 불빛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남자가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박성재가 캔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혁아. 박성재가 갑자기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응. 이지혁이 옆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부터는 아버지 지키는 것도 우리 집안 지키는 것도 할머니 이래도 도망 안 간다. 박성재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뭔데?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지은호. 박성재가 이름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이지혁이 약간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성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은호 좋아한다. 근데 아마 평생 말로는 못할 것 같고. 박성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은호 옆에 서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더라. 박성재가 옆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질투는 안 나냐? 이지혁이 일부러 가볍게 물었습니다. 나지. 박성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친구한테 질투가 나도 뒤통수는 치지 말자는 게 내 원칙이었거든.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깨졌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려고.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원칙이네.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하겠다. 박성재가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은호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보다 먼저 내가 막아줘라. 박성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솔직히 넌 나보다 좀 더 튼튼하잖아. 박성재가 농담 섞어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이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막아라. 내가 다 해줄 수는 없다. 이지혁이 현실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나도 내 몫은 할게.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나 좀 많이 미워해도 된다.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이지혁이 피식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한 일주일만? 박성재가 장난 섞인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봐서요.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짧지만 묵직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웃음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끊어진 인연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아직 복수와 죄책감, 배신과 충성,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동시에 얽혀 있었고요.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다음 화를 더 심리 스릴러답게 만들어줄 연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